그 사람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쌀 때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비 오는 밤 좁은 모텔방에서 저는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요? 남편과의 잠자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주민센터 헬스장의 러닝머신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제 이름은 정은희, 나이는 50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20년 넘게 다닌 은행에서 대리 직급까지 올랐던 나름대로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칼날은 50대 여직원에게 더욱 차갑더군요.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쌓인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의 그 허탈함이란. 남편 민수는 그날도 늦게 들어와서는 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받은 거 다행이네. 당분간 쉬어도 되잖아.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가슴을 얼렸어요. 딸 수진이는 작년에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났고 이제 집안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바빠했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웠고 저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고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운동이었어요. 주민센터 헬스장은 월 2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운영되었습니다. 처음 가던 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처럼 중년인 분들도 꽤 계시더군요. 저녁 8시쯤 되면 헬스장이 가장 한산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인지 일찍 오거나 아예 안 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저녁 식사 후라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남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가 넓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어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러닝머신 2대가 나란히 있어서 자연스럽게 옆에서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러닝머신보다는 자전거가 무릎에 더 좋다던데 어떠세요? 아, 그래요? 저는 무릎이 좀 시큰거려서 오래 못 뛰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자전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렇게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운동 얘기, 날씨 얘기,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갔어요. 그분의 성함은 한상우라고 하셨어요. 치킨집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기름 냄새와 씨름하느라 힘드시다가도 운동할 때만큼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가 은행에 다녔다가 그만뒀다는 정도만 얘기했어요. 왠지 퇴직 이야기를 자세히 하기는 부담스러웠거든요. 며칠 더 지나자 상우 씨는 제가 무릎 아파하는 걸 눈치채시고는 파스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집에 있던 거예요. 무릎에 붙이면 시원할 거예요.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 남편이 제 몸을 이렇게 챙겨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파스를 무릎에 붙이고 운동을 하니 정말 한결 나았어요. 다음 날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상호 씨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데 많이 나아졌나 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상호 씨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의 떨림 같은 걸 느꼈습니다. 상호 씨와 친해지기 시작한 건 제가 무릎 때문에 며칠 헬스장에 못 간 다음부터였어요. 일주일 만에 나갔더니 상호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며칠 안 보여서 걱정했는데. 누군가 제 빈자리를 궁금해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는 제가 며칠 집에만 있어도 남편이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며칠 쉬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무릎 아픈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욕심내다가 더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날부터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운동 후에 로비에서 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엔 운동 얘기, 건강 얘기 같은 안전한 주제들이었어요. 그러다 조금씩 개인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어떠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손님은 줄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죠. 상호 씨의 얼굴에 피로가 스며 있는 게 보였어요. 50대 자영업자의 고단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은행 일은 어떠셨어요? 2년 전에 그만뒀어요.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죠.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호 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도 딸도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했던 상처를 이분은 단 한마디로 어루만져 주시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상호 씨와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운동하는 것보다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상호 씨가 한숨을 크게 쉬시더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상호 씨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사실 집에서도 힘들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고, 예전엔 그래도 대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서로 말도 별로 안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남편과는 거의 대화가 없어요. 낮에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어요. 정말요? 저도 그래요. 가게에 사람은 많아도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공감이었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은희 씨와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상호 씨의 고백에 제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저도요. 상호 씨와 얘기할 때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공감이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운동 친구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해 갔죠. 상호 씨는 제가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 두셨다가 자판기에서 뽑아주시고, 저는 상호 씨가 어깨에 결림을 호소하시면 파스를 챙겨드렸어요. 작은 배려들이었지만 서로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생겼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건지, 우리 둘 다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괜찮은 건지, 머릿속으로는 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선을 넘고 있었어요. 상호 씨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건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헬스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거든요. 저는 우산을 안 가져와서 걱정하고 있는데 상호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우산 하나밖에 없는데 함께 가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둘이 우산을 쓰고 간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괜찮으세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전혀요. 어차피 방향도 비슷하니까요. 헬스장을 나서자마자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어요. 상호 씨가 우산을 펼치고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쪽으로 붙어서 가세요. 그분의 체온이 제 어깨로 전해졌어요. 남편 외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남자의 따뜻함이었죠. 비가 너무 세게 와서 걸음이 느려졌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도 길어졌고요. 은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은희 씨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어떻게 이상해지는데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궁금해져요. 오늘 안 오시면 걱정되고 웃으시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저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상호 씨도 멈춰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저도 그래요. 상호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집에 있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어요. 그리고 상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으니까. 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착한 아내로 모범적인 엄마로 살아오면서 억눌러온 제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상호 씨, 네, 저 지금 이 시간만은 그냥 한 명의 여자이고 싶어요. 상호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첫 키스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로등 아래에서 이루어졌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죠. 남편과의 키스는 이미 의무 같은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미안해요, 은희 씨. 너무 갑작스럽게.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죄책감보다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해방되는 기쁨이 더 컸어요. 어디로 갈까요? 상호 씨의 질문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디든 좋아요. 지금 이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어요. 우리는 근처 작은 모텔로 향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침내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모텔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상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5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경험했어요. 상호 씨의 손길은 남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몸의 구석구석을 마치 보물처럼 어루만져 주셨거든요. 아름다워요, 은희 씨. 그분이 제 귀에 속삭였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 누가 저를 아름답다고 해줬던가요? 상호 씨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따라 내려갔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각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해주세요. 제가 부끄럽게 말하자 상호 씨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평생 기억하고 싶으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온전히 열렸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맡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상호 씨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상호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도 그래요. 은희 씨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에요.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도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상호 씨와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헬스장에서 운동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하고 가정을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점점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거든요.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심지어 존중도 없었어요. 단지 습관적으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이었죠. 반면 상호 씨와 함께 있을 때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웃음이 많아졌고 여자로서의 자신감도 생겼어요. 은희 씨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상호 씨가 제게 해주시는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살려냈어요. 오랫동안 말라버린 감정의 정원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상호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은희 씨, 저희 정말 사랑하는 사이 맞죠? 네, 물론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저도 많이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상호 씨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은희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둘 다 가정이 있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숨어서 만날 수만은 없잖아요. 상호 씨 말이 맞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갑자기 무슨 얘기? 우리 관계 얘기요. 솔직히 우리 지금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지해졌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언제부터인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잖아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남편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혼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예상보다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남편도 이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남자라도 생겼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하고 딸에게도 함께 설명하기로 했죠. 상호 씨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사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결과 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대요. 6개월 후 저희는 정식으로 재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상호 씨는 치킨집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저도 카페 일을 도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 수진이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이해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진 엄마를 보며 다행이라고 말하더군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딸의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50세에 찾은 진짜 사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때가 되어서 만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사랑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상호 씨와 저는 매일매일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작은 카페에서 함께 일하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소소하지만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호 씨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요. 예전에 남편과는 말도 없이 각자 아침을 해결했는데 지금은 작은 식탁에서 마주 앉아 하루 계획을 나누며 식사해요. 오늘은 단골 손님 김할머니가 오신대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 머핀 좀 더 만들어놔요. 좋아요. 저도 새로운 원두 블렌딩 해볼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보물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저녁에는 함께 운동도 해요. 예전 그 헬스장 말고 집 근처 새로운 곳으로 바꿨어요. 처음 만났던 곳이라 추억은 소중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공간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운동 후에는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어요. 상호 씨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치킨집을 하셔서 그런지 간단한 안주류는 척척 만들어내시거든요. 은희야, 오늘 하루 어땠어? 행복했어요. 상호 씨와 함께여서. 나도 그래. 매일 이런 행복이 계속되면 좋겠어. 50대에 찾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젊을 때의 사랑은 뜨겁고 격정적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깊고 따뜻해요. 간혹 어려운 일도 있어요. 카페 경영이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빠듯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힘들어도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상호 씨의 이 한마디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완전한 사랑을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에는 때가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많은 걸 포기해야 하고 용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도 상호 씨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져요. 헬스장에서 시작된 작은 인사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상호 씨와 함께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함께 만들어보고 서로의 꿈도 응원해주며 살아가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요. 50대든 60대든 진짜 사랑을 만난다면 용기를 내세요.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